그 가운데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권칠승 대변인은 천안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이래경 건을 비판하느냐라고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또 한 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래경 씨를 임명하기 하루 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조차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서 박강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에게, 그러니까 상의가 아니라 원내대표에게도, 원내 지도부에게도 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밀실 인선에 당내에선 반발, 지도부 미리 알았다면 절대 임명 동의 안 했을 거다. 이 대표 혼자 결정한 거다. 왜 인재풀을 혼자 쥐고 돌리냐. 이 대표 당을 가지고 놀고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가 굉장히 날선 발언 등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래경 씨가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보도되고 알았죠. 보도되고 알았어요? 네. 아, 지도부가 아니라서 그런가? 지도부도 그 전날 알았고 할 정도로 아주 주도 면밀 혹은 이제 기밀성을 충분히 이제 확보한 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럼 최고위원도 모르고 원내대표도 모르게 이 대표 혼자 결정한 거네요? 전날까지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 사실 이제 일이 잘못되고 나니까 왜 자기 혼자만 알고 이렇게 비밀리 진행하느냐, 밀실에서 인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인사, 특히나 이제 이런 정도의 전권을 이임하는 그런 그 혁신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혁신위원장을 사전에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검증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러지는 보통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 맞아 그랬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그 인사를 밀실에서 주도하던 분들이 혹은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검증이 진행됐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반나절 만에 그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내놓고 어디서 이런 분을 모셔왔나, 다들 그런 개탄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언론의 1차 팩트 폭격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한 일주일 가면 2차, 3차 대공습이 있을 텐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당 지도부에게 여러 여론을 통해서 빨리 수습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의견 전달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왜 이게 밀실에서 당 지도부도 아닌 몇 명만 알고 이렇게 진행되느냐가 아니라 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모셔오고 찾지 못한 채로, 검증도 부실한 채로 이렇게 됐네요. 게다가 그분이 이재명 당대표를 엄청나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결국 일이 잘못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측근 혹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심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인데, 그런 인사를 이렇게 검증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했느냐, 요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의 인사검증 기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이제 보좌 기능,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선택과 관련된 정부 판단의 기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 또 다음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밀실에서 이 대표가 선정하게 두실 겁니까? 내일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요즘 의원총회가 의원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에 박광원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의원총회가 시간을 상당히 확보하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요. 또 의원들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의원총회가 이제 내일 있으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이번 혁신위원장 사태를 둘러싼 의원들의 평가와 또 국민들의 지적을 잘 전달하고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럼 앞으로 어떡할래? 예. 를 놓고 지도부의 어떤 저 사과와 또 보관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게 없는 걸로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당내에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대표가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거 아니야? 혁신위원장 이 대표 응원하면서 뒤에서 그냥 원로들이 추천해주는 사람 앉혀놓고 이 대표가 모면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당내 반발이 상당히 많던데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이 대표가 읽고 있는가. 말은 혁신이지만 친명 체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원로들의 어떤 그 폐쇄된 구조 속에서 추천되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래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권자유전국연합의 공동 상임 대표로서 그 안에 있는 시니어 그룹들이 추천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것은 GT그룹에서 나왔다, 또 민청년 그룹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주 폐쇄된, 물론 뭐 추천은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함세웅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이 주권자 전국연합의 공동 발기인이자 이사진이에요. 이래겸 위원장하고 김상용, 문국주 이런 민주화 세대의 원로들이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당내에서 좀 포괄적으로 예. 스크린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다 오픈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만 지금 이내경의 문제는 뭡니까? 전 위원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구하기 운동을 했던 그 중에 채택권, 원로들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 이재명을 가장 디펜스 해온 사람을 선택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쇄신해야 될 부분은 더 말하면 중립, 중간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명계하고도 화합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음모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거나 예.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정당에서 일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행태, 시민사회나 개인으로는 용납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여과 없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의 전체적인 권위나 신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기의식이고, 이 대표에게 쇄신의 의지는 있다고 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쇄신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의지가 않느냐.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이낙연 전 총리 들어오시면서 긴장 관계가 더 확보되고, 또 언론에서도 물러나라는 요구가 많고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됨으로써 더 본인이 더 버티기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명계에서는 쇄신하라, 혁신하라, 이 대표 정권 내려놔라 했는데 이 대표 쇄신 의지 없어 보인다는데 박용진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쇄신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쇄신 의총이 있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당을 제대로 쇄신하고 이끌어 나갈 사람을 찾고 그런 기구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분명했고요. 왜냐하면 쇄신의총에 앞서서 미리 마련됐었던 결의문 초안에 이미 혁신기구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냥 내 중심으로만 나 혼자서 이끌고 가겠다. 당원 당규의 이제 규정된 모든 권력을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아마 그런 결의안 초안은 준비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이 지금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은 본인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친명이든 빈명이든 의원들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그런데 이걸 풀어나가는 해법의 문제지 쇄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쇄신의 그 해법과 방향을 놓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예. 당의 의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느냐,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의 문제일까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